216번. 간단한데 해볼게. 이게 양상이 바뀌어서 합성 함수에 대한 문제가 이제 뭐 n축이나 이런 게 뭐 적용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왼쪽의 함수랑 오른쪽의 함수에서 양쪽의 정보를 동시에 빼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진화를 했단 말이야. 작년에. 자, 그래서 봅시다. 2차 함수 gx야. 이거는 2차 함수예요. 얘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합성함수 표현을 할게. fx를 합성한 걸로 봅시다. 그럼 이 3차 함수는 뭐 가볍게 그릴 수 있지. 이게 지금 0에서 기울기가 1이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원점 대칭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어.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야. 2차 함수를 만들려면 fx라고 하는 이거 뭐 그냥 부를 이름이 없어서 정의역 함수라고 할게. 여기 3차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함수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fx가 우리 뭐 n축 되었으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응이 되는 게 얘가 대응이 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뭐 얘를 2차 함수로 그린다면 이런 형태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 점 대 점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지. 근데 뭐 이 함수의 정체는 뭐 몰라도 어쨌든 만들 수 있어. 점을 찍어가면서. 자, 어쨌든 이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fx는 x는 2에서 최대값 1을 안다. 밑에구나.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 fx는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 자, 그럼 2를 집어넣을게. 그럼 g에 2를 집어넣으면은 이때 g에 2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오느냐? f가 2에서 최소값이니까 이게 이렇게 될게. f2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 마이너스 1 값을 3차 함수에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 f의 값은 그래서 요런 정도의 범위를 갖는 애가 될 거예요. fx는 f2가 마이너스 1에서 끊겨서 이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함수의 대응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끝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 f2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함수에서 어쨌든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g함수도 g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최소값이 떠야 돼. 그럼 이 얘기는 2차 함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gx 함수는 실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죠. x 빼기 2에 제곱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고 하나의 점만 이제 더 찾아내면 됩니다. f0이 1이래. 그럼 x에 0을 집어넣으면 f0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이라고 하는 데가 f2가 되는 거고 이 함수값은 2가 돼. 자, 그럼 왼쪽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f0이 1이 되고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g0은 이렇게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대한 함수의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갖고 함수를 분석하는 상황이 되고 이 분석의 이제 그 기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우리가 함수에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에 대한 부분이야. 이게 이제 수능에서 계속 나온다 그랬지. 함수는 점집합이라고 배워요. 대학교 가면은 함수는 점집합에 대한 개념이고 이 점에 대한 함수 값, 기울기, 그 점에 대한 성질 이것만 분석하는 게 이제 함수를 분석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목적이 딱 맞아 떨어져.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또 뭘 해볼까요? 219를 해봅시다. 219.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 이제. 약간 익숙해졌으니까.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그러니까 일단 대충 3차 함수가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뭐 이런 이제 3차 f와 그 다음에 이거는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gx 이렇게 된대요. 자, f사랑 f'4가 0이니까 뭐 중근 갖는 거고 이게 x축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대충 찍어봐. 이거 막 이렇게 찍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겨. 대충 여기 4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x축으로 잡는 거지. 이제 뭐 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잡아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보니까
조건에서 F'의 GX가 0. 지금 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F를 그려놓으면은 이 차함수에서 여기를 알파 베타로 할까? 그냥 베타를 알파보다 큰 걸로 갑시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두 개가 일단 있을 수 있는데 G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알파 베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GX는 알파 베타가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3개. 또 특징이 있는 개수지. 몇 개 이렇게 하면 다 극대극소라고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알파, 베타가 이렇게 돼야 만나는 점이 3개가 뜹니다. 자, 베타가 이렇게 돼요. 베타를 지금 4로 가정해 있는데 이게 4가 될 것 같아. 그냥 뭐 찍어보는 거야. 4가 되고 또 다 조건에서 보니까 fx의 극대값과 gx의 극대값이 같대. 그러면 이렇게 극대값이 이렇게 같은 거야. 4로 이렇게 딱 같아요. 그냥 뭐 지금까지는 순탄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 이게 좀 잘 찍으면 답으로 잘 가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잘 못 찍으면은 한참을 헤매. 자, 뭐 그냥 이런 운을 좀 믿으면서 찍어보세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막 4로 막 찍어보고 나중에 이 문제를 분석할 때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왜 이게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hx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h 안에다가 아니구나. 연속의 함수를 f 안에다가 hx를 집어넣었을 때 이 gx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탄생이 돼. 그럼 h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이 돼야 되냐면 이게 f에 대한 부분으로 얘를 읽어내서 이 gx 2차함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 2차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보완해서 적당히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은 h가 이런 점들이 대응이 되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 넘어가면 안 되냐면 봐봐. 대응이 되는 게 이렇게 대응이 되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2차함수가 탄생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잖아? 그럼 이상해지죠. 이렇게 와도 극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2차함수는 극소가 없잖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도 극소가 생겨. 안 돼. 그래서 h 한계점은 여기가 끝입니다. h가 그냥 이렇게 정의역 함수라서 이렇게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요거 n축을 살짝 쓴 거예요. n축을. 그래서 이제 저 점만 찾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3차 함수에서 가장 예쁜 3차 함수가 있어요. 이건 외워주면 좋아.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평가원에서도 이제 약간 그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를 막 낸다고 이제 막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작년 수능에 뭐 안 낸다고 했지만 또 되는 게 한 3문제 정도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고차. 이거는 숫자를 외워주면 되게 편해요. 너희들이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 때 좀 좋아. 최고차 1 여기 간격 2일 때 여기 높이차가 4가 됩니다. 그래서 1, 2, 4라는 숫자가 3차 함수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숫자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높이차이지. 높이차가 이 도함수의 면적하고 관련이 되거든. 높이차가 도함수의 면적으로 되는데 뭐 이런 거야. 여기 알파, 베타 있으면은 f 알파 빼기 f 베타. 절대값 씌울게요. 높이차니까 얘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함수의 정적분이 이 높이차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2차함수 면적 공식은 알잖아. 6분의 여기에 이제 최고차항이 1이 되면 3x 제곱이 되면서 2차함수 면적 공식이 집어넣었을 때 이 간격의 세제곱 간격을 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높이가 4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딱 들어가면 돼요. 근데 봐라. 이게 2가 아니야. 간격이 2가 아니고 3이 된다고 쳐봐. 3만 돼도 숫자가 너무 커져. 안 예쁘죠? 그래서 가장 예쁜 3차 함수를 만들려면 1, 2, 4 조합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막 적용시키는 거예요. 최고차 1이고 높이차가 4니까 여기 간격이 여기 2가 돼야 되네.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여기 기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제 이런 3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기출 문제 50% 이상은 이런 이제 숫자 1, 2, 4에 대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h의 최대값은 1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산하세요. 계산해도 뭐 몇 초 차이 안 나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뭐 그냥 극대, 근 뭐 이런 것들 잡고 가는 거니까 뭐 괜찮게 잘 만들어진 문제고, 합성이 되면서 뭐 이렇게 대응이 되는 N축의 효과를 조금 느껴보면서 이렇게 대응이 돼야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간 과정 건너뛰고 설명을 해볼게. 자, 220번 가봅시다. 자, 일단 오른쪽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함수를 먼저 그려보죠. 뭐. 자, 얘를 만족시킨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놈은 그냥 연속 함수고, 3차 함수 gx. 요거는 3차 함수. 그 다음에 뭐 그냥 조건이 뭔가 많네. x가 무한대가 됐을 때 fx가 돼야 되고, f 0이 돼야 되고 0이고, 또 조건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가 루트 3이 된답니다. G사의 값을 구하죠. 자, 일단 이 함수는 이제 국민함수 이거 외우세요 그냥. 자, 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극대극소를 따지는 거는 쟤는 이거 뭐 기함수인 거는 눈에 보이잖아. 0,0 지나가고, 그래서 오른쪽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고, 뭐 미분해도 좋고, 산술기하를 잘하는 사람은 쟤를 가지고 산술기하로 최대값을 잡아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x로 나눠버리면 1학년 때 나와. 1학년 때 여기서 산술기하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밑에가 2가 되고,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등호 조건, 이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게 x는 x분의 1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1이고 1,1이 극대입니다. 자, 근데 3차 함수를 이제 잡아야 돼. 3차 함수를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극대고 극소니까 대충 3차 함수를 이런 정도 한번 잡아봐요. 이게 대충 3차 함수가 이런 정도 그려졌을 거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극대 극소로 이것도 좀 많이 건너뛰는 건데, 자, 왼쪽에 있는 3차 함수에다가 정의역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대충 보면은 이런 애들은 정의가 되면 안 되거든. 요런 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집어넣은 게 fx가 x에 뭔가를 집어넣은 애가 이 값이 정의가 됐다면은 얘는 이렇게 요 범위를 넘어가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애가 함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요 안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제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점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0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중요하니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오른쪽 함수는 0이 되죠. 0 플러스라고 할게. x가 무한대로 가면 0 플러스로 가죠. 플러스 무한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왼쪽 함수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g에 f의 무한대. 근데 f의 무한대라고 하는 애는 이게 음수가 돼야 되고 f0은 0이 돼야 되네요. 뭐 그러면 3차 함수 입장에서 0으로 가는 애가 대충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랑 이것도 찍어요. 오른쪽이 기함수니까 오른쪽 함수도 그냥 대충 기함수 아닐까 하고 그냥 이렇게 y축을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봐.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가면서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처음 시작점을 당연히 가운데다 놓고 시작해야지. 뭐 이상한 데 놓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쁜 애가 나올 거라는 믿음 하에 들어가시면 돼. 자, 다시 x를 무한대로 집어넣게 되면, x를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오른쪽 함수는 0 플러스로 갑니다. 0 플러스?
0 플러스로 가는 그 상황에 여기 있는 애가 이건 아직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놔둘게요. 뭐 0 플러스로 오는 애가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0 플러스로 올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0도 한번 넣어봅시다. 0을 집어넣으면은 오른쪽 함수 0이고 F에 G에 F에 0. 근데 F의 0은 0이라고 했으니까 G0은 0이네요. G0은 0. 그럼 여기 0으로 그냥 일단 해봐. 0.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1과 마이너스 1도 이제 작업은 해줘야 되는 건데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일단 해볼게. 다시 또 마이너스 무한대도 넣고요. 일단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루트 3으로 가요. 얘는 0,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0 마이너스가 되고 0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G 안에다가 이제 F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는데 얘네 쪽에서 루트 3으로 간대. 루트 3. 루트 3이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0이 3개거든? 그러면 이게 0, 0, 0 이렇게 다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루트 3이었으면 좋겠죠? 이 G 안에다가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0으로 간단 말이야. 플러스 무한대, F의 무한대가 어떤 값인지 몰라도 0이 돼야 되고 G 0도 0이어야 되고 이걸 찍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F의 마이너스 무한대야. 여기가 F의 0이에요. 자,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올 때 그러니까 F가 연속함수니까 F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F0도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작업이 됐을 것 같아. 그럼 그 모양이 여기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올 때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자, 그럼 F 무한대는 0 플러스긴 한데 F 무한대로 가면은 0 플러스로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두 개가 가능해.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사실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함수가.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아직은 몰라. 이거는 뭐 이제 그래프의 뭐 기울기 뭐 이런 것까지 좀 따져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칭성 기반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함수는 그냥 나오게 되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함수로. 조금 더 이제 좀 찾아내야 될 것들이 있어. 여기 1 중간에 1 있지. 이런 점들이 극대니까 1일 때 1이 되는데 G에 F에 1 X값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야.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G에 1이 떠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여기가 F에 1이 되는 위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뭐 좀 여러 가지들을 좀 더 따지긴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좀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작업을 하면 돼. 부호도 좀 따져야 되고 하는데 그럼 이제 너희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3차함수를 그려버리고 그냥 여기 안에서만 대응이 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돼요. 사실은 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면은 적당하게 여기 F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을 때 여기가 됐을 때 아니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대응되는 그러니까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해보고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돼. 따지는 방법은 이제 이런 아직 여기 안 따진 게 이게 있어. 이게 부호 이런 것들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fx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3차함수를 뭐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자 F0은 0이었고 여기가 F0이었어요. F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f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극한으로 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보면은 0에 헷갈린다. 얘가 0에 마이너스로 접근을 하는 형태면 이렇게 돼야 되는 움직임이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 언제? 무한대가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 함수가 0의 마이너스로 접근을 해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 플러스 무한대를 다시 잡아야 되는구나. 플러스 무한대를 가면 0 플러스, 여기 0 플러스가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다시 헷갈리지? 내가 헷갈려. 다시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오른쪽 함수는 0 플러스예요. 왼쪽 함수가 f에 무한대를 집어넣을 건데 뒤로 이렇게 봐야 되고, 요 놈이 음수가 돼야 돼. 음수인데 이거 극한에 대한 표현까지도 좀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좀 그냥 건너가 버려갖고, 자 봐라, 리미트에 fx가 나오는 요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 뭐 알파가 이렇게 나왔어. 요 값은 사실은 움직이는 값은 아니거든. 이거는 고정된 유한 확정값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a로 가면 여기가 a일 때 이렇게 오는 이 값은 사실은 고정이에요. 이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얘는 딱 그냥 정해진 그 값이 돼. 합성함수가 되면 또 다 얘기가 달라져. 왜냐면 리미트 안에 f 안에 gx가 되면은 여기 리미트가 이 합성함수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값이야. 리미트가 움직이는 값이라서. 근데 얘네는 이제 함수 하나에 대해서 이게 유한 합성값으로 나왔을 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로 나오면 안 되고 그냥 0 이렇게 나와버리면 모순이 돼버리잖아. 모순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0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3차 함수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여튼 좀 어렵긴 한데 좀 천천히 따져보세요. 답을 찍는다면은 가장 예쁜 함수를 그려서 딱딱딱 그냥 맞추는 게 제일 좋아.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만든 문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에 일단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로 어쨌든 합성함수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연습만 해보는 겁니다. 자, 221번 한번 해볼게요. 221번. 자, 이것도 f에다가 정대역 함수 gx를 집어넣어서 x제곱에 이 함수를 뭐 그리는 거는 별거 없죠. 자, 이거는 그냥 바로 그렸다라고 하고, 얘는 이건 미분해야지 2에서 4 극대값을 받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3차 함수를 또 만들어야 돼요. 3차 함수를 적당하게 gx라는 연속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적당하게 극대를 그냥 3차 함수로 맞춰봐. 극대 극소를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대충 3차 함수 이 정도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찍어보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G0의 제곱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전체 제곱에 15를 더할 때 이렇게 자, 해봅시다. 0을 집어넣어보죠.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x는 0을 한번 넣어볼게. 0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0이 나오지? 그럼 이거를 왼쪽 함수에서 읽으면은 f 안에 g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차 함수가 0이 되는 그 점은 g0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이제 무한대 한번 가봅시다. x가 무한대, 여기 무한대가 있어서 그냥 넣는 거야. x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는 0 플러스로 가요. 이렇게 0 플러스로. 오른쪽 함수는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함수는 f 안에다가 g에 무한대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무한대도 0을 만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2가 있네. 2도 한번 넣읍시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가 나오는데 f 안에 g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대충 함수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얘랑 얘는 같은 값은 아니고, 얘랑 얘는 같은 값은 아니고, 얘가 g0이 더 큰 값이니까 여기가 g0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g의 무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냥 찍어보는 겁니다. 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두 군데가 있으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높이차가 4지. 그래서 최고차가 1입니다. 1. 그럼 이 간격이 2가 되고 이 간격이 3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A로 놓고 이걸 B로 놓으면은 A 빼기 B가 3. 여기 있는 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10. 요거 이제 풀어내면 A와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A는 구하면은 4가 나오고 얘는 1이 나와요. 뭐 그렇게 해서 A, B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극대극소랑 연결이 돼서 좀 중요한 점은 그냥 연결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찍은 거야. 자, 뭐 다른 내용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고 처음부터가 너무 그냥 추상적인 이런 애들을 막 자꾸 하면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충 뭐 이런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거 뭐 극대극소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여기서 극대극소가 중요하고 여기에서도 극대극소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많이 그런 걸 해봐. 자, 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 222는 힌트만 주면 ln의 fx가 fx의 a sin x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를 양쪽에 fx를 집어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넘겨요. 넘겨서 x분의 ln x 함수 안에다가 fx를 합성한 게 a sin x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 함수가 이렇게 된 함수거든. 그럼 얘랑 sin 함수를 맞춰. sin 함수가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sin 함수가 맞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가 fx인 거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sin 함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여전히 맞춰주고 극소 값 찾아주고 근이 되는 값들 찾아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포인트가 되는 점들, 함수의 점을 분석하는 점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극대극소, 변곡점, 근 뭐 이런 애들이니까 그런 함수 분석의 기법이에요. 자, 뭐 어쨌든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 225가 미분하고 이제 섞여 있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미분 적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치환적분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225번. 요거 지나가면 그래도 조금 테마가 좀 쉬워져. 자, 볼게. fx가 3차 함수인데 0과 3이야. 여기가 어쨌든 뭐 요것도 이제 비율이 여기가 1, 2, 3 이렇게 됐고 두 칸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따지면 2분의 1이 최고차의 개수니까 원래는 이게 최고차가 1이었으면 높이가 4가 되거든. 절반이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요.
뭐 극대극소 요런 거는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좋고 미분해도 좋고 뭘 써도 좋습니다. 자, 얘랑 어떻게 되냐면 이게 fx인데 얘랑 1 코사인 x 요거는 그리는 거 생략할게. 1 코사인 x가 지금 2도 그러니까 0과 6이 중요하고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4가 되겠죠. 2, 4, 6에서 여기서 한 주기를 그리고 이 정도까지 그립시다. 여기 이제 1 빼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6이랑 0이 있어서 자 이제 해볼게. 자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 다음에 6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죠. 이렇게 뭐 그걸 이제 왼쪽 함수 f gx에서 따져봐야 돼. f의 g0이 이렇게 돼. 2가 되는 게 f의 g6이 될 겁니다. 그죠? 함수에서 0과 2가 되는 점은 고정이 돼 있어. 0과 2가 되는 점은 이렇게 2가 되는 점 2개, 0이 되는 점 2개. 그 점이 요놈하고 요놈인데 일단 나와 있는 애가 g의 6이라고 하는 애가 g의 4 더하기 4야. 이렇게 돼 있어. 4칸 차이가 나야 되네. 4칸 차이. G4랑 6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자, G0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G0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 아니면 여기. 그 다음에 G6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 아니면 여기지.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차이가 4가 돼야 돼. 그럼 0, 1, 2, 3, 4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로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럼 G6이라고 하는 애는 다시 G6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G0이 되는 거죠. 이제 해봅시다. 다시 0에서 6까지를 합성함수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0에서 6까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구한 게 3도 구해야 되네. G'3 좋아. 3까지 갑시다. 3을 하면은 어쨌든 뭐 함수값은 1이 나올 거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 구해야 되는 게 G'3이니까 양변을 그냥 미분해 볼게요. 양변을 미분하면 f' gx G'x가 코사인을 미분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고 사인이 되겠지. 2분의 파이 x에 자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는 뭐 3 집어넣는 거는 여기는 뭐 별거 없고 3 요걸 구하는 거고 G3의 값이 뭔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끝납니다. F'은 뭐 미분 뭐 어렵지 않아요. G3이 어디냐 이걸 찾아야 돼요. 자 3을 집어넣을게.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연속함수니까 0에서 3까지 여기 중간에 요렇게 가야 돼. 여기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를 가면 요 모양이 대응이 되지. 요 모양이 대응이 됩니다. 그럼 3차 함수 입장에서 G0에서 G3까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뭐 G0에서 G6이니까 중간쯤에 G3이 있을 거야. 근데 모양 입장에서 본다면은 올라가서 2를 찍고 다시 1로 와야 돼. 올라가서 2를 찍고 다시 1이 되는 요 위치가 G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모양 요만큼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G3은 1입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형태로도 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게 함수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으면은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점 대입밖에 없어요. 점 대입.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벌써 2시 34분이라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227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능 이제 요소에서 수능 해석이라고 하지. 해석의 5가지 중요한 수능 5점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교점, 뭐 근에 대한 거는 뭐 우리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극점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요 5가지로 그냥 다 밀어붙이시면 돼. 변곡점 그다음 4번째 접점 접선화 관련된 5번째 점근사
점근사 요 5개로 모든 수능 문제는 해석이 다 됩니다. 2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표현도 그렇고 되게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함수가 있고 거기에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나 fx 위의 점 t, ft에서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하자. 이게 예전에는 진짜 정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이었는데 이게 뭐 그 센 비스텝인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사실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자, 일단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해볼게.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봅시다. x축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y축까지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값.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크지 않은 게 부등식이거든? 부등식이라서 일단 같은 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뭐 이 기초인데 fx 절대값을 다룬다 했을 때 이게 양수, 음수가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이 되는 0을 다루는 게 먼저이고 마찬가지로 뭐 x 빼기 1, x 빼기 3을 여기다가 뭐 이게 양수다 이거를 풀어내기 전에도 사실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이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크다 작다에 대한 심지어는 뭐 fx가 x보다 이렇게 크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fx랑 x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이게 같다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곡선과 직선의 관계가 되니까 뭐 이제 접선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면은 항상 등호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부등식 이게 큰지 모르는 이 상황이 이게 같은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이제 1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x축과 y축 여기 직선이야. 직선과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직선이 하나가 있고 또 직선이 하나가 있을 때 얘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 이제 1학년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x축과의 거리와 y축과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값 같은 거 기준으로 하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기준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그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게 이제 y는 k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 k가 양수니까 k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구강 함수랑 비슷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좀 크게 그릴게요. 이게 좀 커야 이게 작업이 잘 돼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갖고 뭐 맥시멈 함수니 미니멈 함수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질이 아니야.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이제 뭐 테크니컬한 부분인 거고 함수를 어쨌든 이렇게 일단 그려봅시다. 자, 점찍기예요. 이게 표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쨌든 문제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직접 해 나가면 돼. 자, 일단 이런 점들은 당연히 중요한 점이야. 이런 점들이 x축과 y축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거든. 쟤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점에 대해서 기준을 세웁니다. 뭐 이거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점들 해봐. 여기 x축 거리와 이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니까 작은 거를 여기에 t를 작업을 했을 때 여기 함수가 이제 점을 찍히게 돼. 그 점을 계속 찍어주면 돼.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래 y는 x보다 작은 쪽은 이 함수가 선택이 되겠네 라고 들어가요. 이 점 같은 경우에 얘랑 얘 중에서 얘가 짧은 거니까 얘를 이 함수 값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점이 찍히게 돼요. 그러면 이 함수랑 y는 x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작은 애가 선택이 되는구나 라고 들어가요.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된다라는 걸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이 중요한 거야. 이게 점 찍는 작업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만들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한 개만. 그럼 이 놈을 없애야 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급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런 k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래서 얘는 관계가 그래서 y는 x랑
y는 x랑 이게 곡선의 관계가 됩니다. y는 x랑 곡선의 관계가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랑 만나지 않을 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답은 얘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하는 상황. 접하게 되면은 뭐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꺾인 점 하나라서 이제 원하는 상황이 되고 보통 이걸 이제 경계가 없다고 하죠. 이쪽 방향은 K가 점점 작아지면은 이쪽은 경계가 없는데 여기서 경계가 있어요. 경계성 문제라고 해요. 몇 번 설명을 했던 거라.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접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여기를 접하는 점을 t로 가고 t분의 ft가 f 프라임 t가 되는 이 방정식 푸시면은 뭐 t값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까지. 자,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여기에서는 x축 거리에서 y축 거리에 이게 크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했는데 이거 표현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 표현을 바꿀 수도 있고 관계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확장성이 좀 큰 거라서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맥시멈 함수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 표현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거기에 보면은 228번은 그냥 똑같은 문제야. 이거는 그냥 푸시면 돼. 228번 숙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해결한 것들이니까 됐고 228번은 물어보세요. 자 229번 볼게. 표현이 바뀌어. 여기서 함수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3차 함수 위의 점 P라고 하는 데서 P를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이게 자 3차 함수 그려볼게. 0,0을 지나가고 변곡점은 양수 쪽에 있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0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대충 뭐 이런 정도로 좀 볼록하게 그렸다가 뭐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자 이 정도를 그려볼게요. 자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점이야. y축이 접해야 돼. 원을 그려. x축이 안 만납니다. 그쵸? 빵개. 한 이쯤 해볼게. 이쯤 하면은 y축이 접하게 그리는 순간 x축과 만나는 점은 2개. 자 그럼 기준을 찾는 거야. 기준. 그럼 어떻게 돼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을 그려야 돼. 그게 기준이야. 아니 뭐 그 기준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y는 마이너스 x, y는 x. 여기 있는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뭐가 크다, 작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같다에 대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 점을 찾아내면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개수 변화가 생겨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개수 변화가 생겨요. 다 개수 변화가 생기는 점이야. 그래서 저 점을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할 건지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건지 이제 그런 이제 상황만 잘 하시면 돼요. 표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또 표현 바뀌는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230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230도 집에서 풀어보시고 231도 안 어려워요. 231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풀고 232번 볼게. 이것도 한 10년 전에 나왔던 2013년도구나. 수능 이게 완성인가 보다.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야.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볼게요. 딱 봐도 그냥 약간 포스가 있어 보여. 자, fx라고 하는 애가 10을 좀 바꿀게. 3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낼게요.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이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3분의 4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봅시다. 0과 3k, k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단 그려. 그 다음에 얘가 y는 3분의 4 이렇게 그리면 편하겠죠. 자, P라는 점이 있고 두 점에 대하여 두 점이 A라는 그러니까 두 점에서 이제 어느 쪽이 크냐 작냐에 대한 이제 케이스를 나눠놨지. AP가 크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여전히 AP랑 BP가 같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P가 어떻게 돼야 같아지니 하면은 뭐 당연히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이렇게 되죠.
이런 점을 만드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뭐 2, 여기는 0,2를 0,-2를 잡아내시면 돼요. x축이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 x축이라고 합시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요거를 딱 접하게 만들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너희들 문제 풀 때 그냥 감을 좀 살려봐. 자, 일단 이렇게 했어. 그래놓고 여기가 3분의 4니까 여기가 0,2 이렇게 잡고 이거의 대칭이 되는 여기는 0,-2를 잡아요. 자, 해봅시다. 점 찍어볼게. 자, 요런 점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P랑 BP에서 BP가 짧아. 짧으면 짧은 애를 AP가 길면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서 여기에 점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fx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얘를 마이너스 fx 함수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 여기다 갔어. 이 점은 당연히 여기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점은 요 AP가 짧으니까 그냥 이 점이 돼. F 함수가 돼. 그러면 이렇게 된 애는 적당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 점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중에서 이게 짧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fx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결론이 뭐야 이게? 절대값 fx 그려라 이거거든. 절대값 fx를 그려라를 뭐 하여튼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 점을 찍어봐야 느낌이 오지 뭐 그냥 한 번에 보자마자 이거 절대값 fx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을 찍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속 해봅시다. 여기서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이거는 무조건 근이 생기는 영역이야. 얘는 근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이 안 생기게 하면은 어쨌든 여기에 근이 안 생기게 하면은 미분 여기 불가능한 점 꺾이는 점을 없앨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또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얘는 점 2개야. 그럼 기준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겠니?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특정 도형까지도 나왔어요. 삼각형을 가지고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애 중에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이제 거리 함수를 만들어. 이제 거기까지는 나왔어. 너희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이 3개가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겠니? 기준이 이 점 2개에 대한 기준과 요 점 2개에 대한 기준 얘가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얘랑 얘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이 집합. 그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이런 점들을 건드려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크다 작다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같다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점들은 여기가 가깝네 이렇게 가깝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가 이제 또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달라지다가 여기서 또 함수를 또 갈아타죠. 뭐 이런 식으로 거리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묻는지에 따라서 이게 문제는 방향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 기준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얘 도형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도형까지 나왔는데 자 중간 단계 하나 더. 자 직선 2개 갑시다. y는 4랑 y는 0. 여기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게 233번에 있는 문제야. 사실 함수가 하나 있고 y는 0과 y는 4까지 거리 중 크지 않은가. 당연히 같은 걸 기준으로 가면 되겠지. 같은 거 먼저 선 집어넣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점을 찍어봐요. 점을 직접 찍어보는 게 제일 좋아. 게다가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음수가 되면 안 돼. 절대값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런 점들은 이제 값이 함수가 음수가 됐지만 이제 y는 0에서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 떨어진 거리 중에서 요 거리를 이제 함수값으로 가야 돼. 이 함수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점은 얘가 이렇게 줄 거야. 여기는 여기가 가까워서. 그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값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거리랑 요 거리 중에서 여기 짧아요. 그럼 이거를 함수를 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대칭시킨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접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애가 거리 함수가 됩니다. y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요만큼이 짧은 거리니까 얘는 또 평행 이동이네. 이렇게.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건 또 대칭이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점을 하나씩 찍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뭐 결국에는 이런 애들을 꺾이는 점들을 뭐 미분 가능하게 하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고 요즘 이제 대세가 이제 fx는 t 얘를 가지고 이거 막 움직여가면서 근의 개수 변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니까 뭐 이런 함수 자체를 일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따져야 되는 형태로 수능이 좀 뭐라고 할까 좀 너저분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방향으로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점을 찍는다. 이 정도 연습해보세요. 233번도 집에서 해보시고 힌트를 줬으니까 풀 수 있을 겁니다. 234가 이제 직선 두 개가 기준이 돼요. 234는 다음 시간에 힌트를 좀 줄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스타일에서. 235번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할 사람만 하세요. 문제는 짧은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다음 시간에 뭐 상황 봐서 힌트를 주든지 할게. 그러니까 힌트 하나만 해볼게. 점이 4개거든.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랑 얘 거리가 같은 점에 대해서 보면 거리가 짧은 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 이게 거리에 대한 함수를 들어갔을 때 거리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당연히 이 함수가 대충 봐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가 이렇게 함수가 바뀌어버리면은 왠지 꺾일 것 같은 우리 마치 이게 fx 이렇게 되는 애를 이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런 길이들을 읽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이런 거는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에 대한 함수들을 작업을 하다가 이걸 처음에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 문제 풀 사람은 이걸 생각해봐. 여기서 근을 어차피 이게 이제 지나가는 근이 요 기준으로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를 다루는 거라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미분 가능한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도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또 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 3중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로 나오면은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근 하나냐 2개냐 3개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차피 수능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근을 묻는다면은 근에 대해서 1, 2, 3밖에 없으니까 뭐 혹시나 풀 사람은 그렇게 방향 잡아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36번. 이건 뭐 너무 고전 문제인데 자, 그냥 싹 정리를 한번 합시다. 한번 예전에 설명했던 건데 자, 절대값 fx 요걸 다루면 결론 이게 근이라 그럽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는 0이 기준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fx가 양수 전부 다 그냥 뭐 x축 기준으로 양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절대값을 붙이는 게 의미 없고 이게 전부 다 음수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요 알파 f 알파는 0을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얘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게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게 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그냥 근 하나짜리 근 하나짜리야. 근 하나짜리 들어가면은 이게 꺾이는 순간에 이렇게 뾰족한 상황이 되죠. 그럼 뾰족한 상황에 여기 기울기를 a라고 하면 이걸 뒤집어 엎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랑 얘가 같아질 수는 있지. a가 0이 되면 되죠. 이게 뭐 같아지는 상황에 a가 0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0이 되거나 아니면 3중근 이런 기울기 0이 되는 이런 애들을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 이제 판단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확장이 돼갖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다뤄? 이거에 대한 부분 당연히 fx는 k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k가 이렇게 걸리니 뭐 이런 거 따지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3차 함수고 이게 이제 상수 형태가 돼서 미분 가능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y는 k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얘기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해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한 점에서만.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근에 대한 얘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있고 x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될 거냐 뭐 이런 거 판정하라는 얘기. 결국 근에 대한 얘기로 가면 돼. 여기 이제 k가 붙으면 어떻게 되게? k가 붙으면 우리 뭐 했던 얘기대로 가면 이거 변곡점을 건드리죠. 왜 변곡점을 건드릴까? 이거는 이제 함수의 해석 차원인데 이것도 몇 번 했잖아, 그렇지? 이게 fx는 k가 되면 자 fx는 k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이게 결론이 극대 극소가 된다 그랬어. 뭐가 됐든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함수값의 변화로 해석을 했죠. 함수값의 변화. 함수값의 변화로 해석을 했습니다. 함수값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hx를 fx 빼기 k는 0. 이걸로 본다면 이게 fx가 평행 이동되는 거야. 위로 아래로. 함수값의 변화라는 게 f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 이 함수값의 변화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f'x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근이 중요하긴 해. 그래서 얘네 근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기울기가 바뀌어.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아니, 함수가 변화하는 거는 도함수 영역에서 근이고 기울기가 바뀌는 영역은 당연히 변곡점 영역이 됩니다. f 더블 프라임.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이게 뭐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그냥 계산 때려 넣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k가 이렇게 막 딱 걸려 있으면 이거 기울기가 바뀌는 기울기 변하면은 f 있었어도 f의 기울기가 뭔가 k랑 딱 뭔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상황이니까 변곡점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정도의 그 다음에 그냥 뭐 아예 일반화하면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fx 빼기 gx 여기에 뭐 더 붙을 수도 있어. 뭐 빼기 hx 뭐 이렇게 더 붙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여전분한 문제라서 사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 봐야 본질은 이게 0이 되는 상황이야. 근을 다룬다. 그래서 이 상황은 f알파는 g알파가 되는 상황이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f하고 g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서 만나요. 그때 얘가 미분 가능하게 해야 된다 란다면 뭐 앞에서 한 내용 그대로 간다면 여기서 미분 가능할 거고 절대값 씌웠을 때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고 근 하나짜리라서 이렇게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의 근을 따지라는 얘기야. 자, 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근을 따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근에 대한 인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결정하면 돼요. 자, 이게 근데 이제 다음 함수에서야 당연히 근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지만 초월함수에서는 이제 삼중근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초월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뚫고 지나가는 점, 요거는 스치면서 접하는 거, 요거는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4차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삼중근이라고 하는 게 이 접선인데 뚫고 지나가죠. 접선이 이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접선이 있고 이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단 말이야.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요런 점,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이런 점이 삼중근 개념이 됐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236번은 이제 뭐 요즘 스타일은 아닌데 함수 분석 문제이기도 해요. 그냥 한번 보세요. 27분의 1 숫자가 좀 안 좋지.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되게 안 좋은 함수야. 그래서 막
그냥 무턱대고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묻는 디귿이 이제 f x 빼기 gx 얘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냐. 뭐 논술 문제가 된다면 이거를 이제 판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바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떼고 그냥 이렇게 바로 가볼게. gx는 역함수입니다. gx는 역함, 4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양수에서만 정의가 돼요. 양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함수예요. 자, 일단 이 함수를 최대한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하면 0,0 지나가.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0,0을 가지고 이제 뭐 근 하나는 잡지만 나머지 근은 사실은 존재하진 않아. 이게 역함수를 가지려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잖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근이 없으니 이걸 뭐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뭐 27분의 19. 이 정도가 그냥 다루긴 편하죠. 1보다 작다. 역함수를 다룰 거니까 y는 x를 잡을 거고 여기서 시작하는 기울기는 1보다는 작게 시작을 할 거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함수랑 fx랑 역함수를 빼서 거기에서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미분 가능하니 그걸 따지려면 2,2에서 이게 여기 요 함수가 y는 x랑 이제 2,2에서 만나냐. y는 x, 그러니까 fx는 gx의 방정식 풀기가 힘드니까 만나는 점이 y는 x 위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고 감소할 땐 좀 달라. 감소할 때는 증가할 때야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y는 x를 뚫고 지나가는 점이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감소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y는 x가 아닌 점에서 만나기도 해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는 fx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 역함수를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일 때는 y는 x 위가 아닌 상황에서도 만나기도 해.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증가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에서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정식 풀면 돼요. 이거 풀면 2에서 만나. 2에서 만나. 2,2를 지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서 2에서 미분 가능하니?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따지는 게 fx는 gx에 이게 근이 x는 2가 되니?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에서 만나고 그럼 거기서 이제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f'2가 g'2랑 같겠니? 이렇게 된다면 이게 기울기가 같으려면은 이제 역함수랑 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역수관계. 기울기 역수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fx가 있으면 gx가 이렇게 되면 얘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역수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수관계가 되잖아. 역수관계가 같아지려면 얘가 1이고 1이어야 되죠. 동일하게 되려면 뭐 그런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a라고 한다면 a분의 1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고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a는 1이 됩니다.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1이면 끝난 거죠. 뭐 여기서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거냐 y는 x랑. 근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2밖에 없다라는 확정이 있다면 되는 거죠. 그걸 니은에서 물었어. 방정식 fx는 x의 실근 중 양수인 것은 x는 2 하나냐. 그럼 이제 이런 개형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되니 여기서 기울기 1이고 맞게 미분 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제 디귿에서 묻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묻는 건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기억 니은을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을 따라서 풀어라 이렇게 힌트를 준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되게 어려워했어 학생들이. 일단 그래프가 안 그려지니까 이거를 막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좀 작업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찍어왔던 문제인데 뭐 어쨌든 요즘 이제 스타일은 아니지. 합답형이 미적분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수투에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연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38번 살짝만 볼게요. 238번은 자, fx 빼기 x 얘가 미분 가능.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럼 fx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는데 a, ln, x의 세제곱의 절대값에다가 b를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 함수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면 다음 주에 좀 멀지만 사집으로 한번 오세요. 저는 그냥 눈으로 그리는 거라서 머릿속으로 그냥 딱 3초 만에. 자, 기본적으로 x를 가지고 x 세제곱을 그릴 수 있으면은 이 그래프는 금방 그려요. y는 x, 여기에서 x 세제곱 그래프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다시 ln x가 이렇게 그려져요. 대충 직선처럼 보이잖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이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함수의 개성을 이제 덮어 씌워줘야 돼갖고 이게 x가 무한대로 가면 위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이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치솟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서 그려지게 돼. 여기다 이제 a를 곱하고 절대값 뭐 해봐야 뭐 이런 거죠. 절대값 해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까지 하면은 y는 b 이게 됩니다. 근데 x랑의 관계야. x랑의 관계. x랑의 관계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점들은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접하니까 미분 가능한데 어차피 여기에 미분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제 뭐 그림을 너무 길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ln 함수를 뭐 이런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변곡점에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을 만들면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삼중근 형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인물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수능 체제가 이런 것들을 안 다루고 있다가 이제 다루는 형태로 다시 나왔어. 작년 수능 30번도 변곡점을 진짜 간만에 다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뭐 239번 이런 거는 이제 또 집에서 풀어보시고 238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되면 둘 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240번 시리즈 가봅시다. 자, 24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있고 상수항이 0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 gx는 뭐 이제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는 g하고 0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걸 좀 숨겨놨는데 상수항이 0, 그 다음에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절대값 gx가 2a에서 x까지 a 빼기 t의 fpdt.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이야. 항등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값을 집어넣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함수를 변형시킨다. 그 정도예요. 개수 비교 뭐 이런 것들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2a 집어넣고 쉽지 뭐 위끝 아래끝 여기 오른쪽을 0으로 날려버리니까 보니까 ga는 0이 돼요. 또 근이 여기 있네. g0은 0. 요거 근 하나, 근 두 개. 그러면 이것도 근에 대한 문제네. 3차함수의 근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3차함수의 근이 최소한 두 개니 두 개일 때와 세 개일 때로 나누는 거야. 자, 근데 거기에 이제 x가 곱해져 있고 절대값 씌워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볼게. 자, 얘가 연속함수야, 그렇지? 연속함수고 여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어쨌든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하나가 클래스가 올라가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 그렇지? 얘를 미분하면 연속함수니까 그 값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왼쪽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 여기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과 2a만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0에서는 근 하나짜리, 2a에서는 근 두 개짜리. 이 상황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x가 곱해져 있죠? 자, 절대값 씌웠다고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gx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0도 아니고 2a도 아닌 베타란 근이 있어.
그럼 여기서도 꺾이고 여기서도 꺾여요. 그러니까 꺾이는 점이 없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제곱. 이렇게 제곱을 만들면은 이거 절대값을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 그리고 뭐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절대값 x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 여기다 근을 곱하면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 꺾여 있는 이런 함수 있죠. 이거 나중에 한번 할게. 이게 알파에서 꺾여 있어요. fx가. 그때 x 빼기 알파를 곱하고 fx를 하면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죠. 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이게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정의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x 빼기 알파. 이게 없어지면서 이 값이 연속이 돼. 이 값이 존재하게 돼. 미분 정의를 이용해서 값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꺾인 점에 근을 곱하면 미분 가능해진다. 그 정도 기억하세요. 얘는 그냥 나오고 꺾인 점에 얘가 커버를 해줘. 그러니까 x제곱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x제곱에 x 빼기 2a가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놈을 커버를 못 해줘. 얘가 여전히 꺾여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딱 잡아내고 들어가면은 뭐 이제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집어넣고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gx를 뭐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양수음수 나눠서 미분하셔도 되고 절대값 함수를 미분하는 테크닉은 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240 1번 정도를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한 개만 더 할까? 242번 힌트만 좀 줄게. 자, 뭐 같은 개념이야. 0에서 t까지 x까지 절대값 t에 ft dt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gx 얘가 이렇게 됐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래요. 자, 이거 똑같이 분석해 봅시다. 이거 연속이야. 이렇게 곱해도 연속 함수죠. 오, 이렇게 됐더니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겠다는 얘기야. 그거를 못 찾아내면 이 문제를 못 풀어. 자, 근데 요거 그냥 잘 보면은 x제곱 더하기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치? 그러면 gx가 어떻게 돼야 돼? gx가 3중근을 가지면 끝나요. 3차 함수라서. 자, 다시. 이런 게 좀 힘들면은 요걸 이쪽으로 곱해.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곱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이거는. 그럼 왼쪽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여전히. 근데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우는 게 미분 가능하려면 이거는 이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3중근짜리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이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 돼.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는구나.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f'0을 구하는데 이제 정말 많은 힘든 일이 벌어져요. f'0 힌트 하나만 줄게. f'0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이거 이제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난리가 나거든. 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 자, f'0 이거 우리 교재 처음에 배웠어. 아마 까먹었을 것 같은데 f'0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정의가 있고 구할 수 있는 방법 얘는 그 다음에 공식이 있고요. 세 번째 뭐 기하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이걸로 이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생각만 해봐. 이렇게 됐어. 얘를 미분을 한다고 쳐봐. 왼쪽을 미분하면은 절대값 x에 fx가 되고 요거만 미분할 수 있습니다. gx의 양수음수를 나눠서. 근데 얘를 다시 f'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데는 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이게 한번 미분되고 나오는 그 덩어리가 있잖아. 걔를 다시 또 해야 돼. 그럼 난리가 나죠. 그때는 정의가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fx가 탄젠트 x 곱하기 코사인 x에다가 ln의 x제곱 더하기 1에
x 세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얘를 가지고 f 프라임 0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공식을 이용하면은 일단 되게 복잡해지는 거 알죠? 공식을 이용하면. 근데 정의를 이용하면은 암산이 돼. 어떻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1로 없어져 버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0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바로 나와요. 물론 이게 0이 돼갖고 이렇게 할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미분 계수를 구할 때 이게 공식으로 하면 더 복잡해지는 일이 정의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인수를 가질 때입니다. 이게 0에 대한 인수를 가질 때다. 0. 인수를 가질 때 보시면은 좋아요. 어쨌든 그게 힌트입니다. 그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리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 자, 이게 됐고 능력 되면은 243번도 풀어보시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만 해볼게. A에 2x 빼기 B에 2에 마이너스 더하기 C.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A, B가 양수라고 했어. A, B가 양수 맞죠? 자연수가? 양수 어쨌든 A, B, C도 양수네. C도 양수예요. 자, 더하기 함수로 그리면 좋아. 더하기 함수로 그린다는 게 뭐냐면 자, 더하기 이렇게 분리를 해. 얘네들 뭐 다 그릴 수 있잖아. 뭐 이거 평행 이동이니까 뭐 의미 없고 A의 2x는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죠. A, 2x 대충 그리면 개형이니까. 요 놈은 그리려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를 그릴 수 있으면 돼. 이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대 축소하는 거니까 이거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 어차피 b100 확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 함수를 더해. 두 개 함수를 더한다는 거는 함수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랑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대충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타고 올라오다가 이게 양수인지 0인지 뭐 그냥 의미 없어. 이렇게 가.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플러스 무한대가 무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역함수가 또 존재한대. 그 다음 평행이동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X 더하기 A의 B의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 더하는 것도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가 더하기야. 저기는 빼기인데 뭐 두 개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이거는 Y식 대칭이잖아. 대충 뭐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아니, 뭔지 몰라 대충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극한 따지고 적당하게 뭐 이쯤에서 뭐 최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하기 함수를 가지고 그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kx가 등장하잖아. 243번에 fx 빼기 kx. k가 다단계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4다.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할게.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절대값 fx의 극값 어렵지 않게 여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 자, 이제 반대된다. 이걸 확장을 해볼게. 여기서 x 이렇게 들어갔어. fx 빼기 x의 극값을 조사할 거야. fx 빼기 x의 극값. 이걸 해석하는 차원은 당연히 두 개가 있어요. 함수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도함수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 도함수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면 얘를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가 1이 되는 요 미분하면은 는 0이 되는 거 있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조사를 하시면 돼. 함수 차원에서 조사를 하려면 이렇게 y는 x를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fx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읽는다는 게 뭐냐면 이걸 함수를 두 개를 뺀 거니까 그냥 보면 돼. 여기 차이야. 차이가 어떻게 점점점 커지고 있지. 어디까지 커질까요?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같은 점까지 커져. 여기를 살짝 넘어가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다시 줄어들지. 길이가 줄어들어. 어디까지 줄어들어? 그 기울기가 같아지는 여기까지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커집니다. 그냥 읽을 수가 있어. 기울기가 이제 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같은 요 상황, 그러니까 1과 1이 되는 요 상황을 기점으로. 근데 음수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 있지? 이쪽
이쪽을 따시면 자 fx 빼기 x라고 하는 hx의 함수를 그려볼 거야. 이거는 0. 이 점이 중요한 거잖아. 이 점의 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자 여기를 일단 fx 빼기 x는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hx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절대값을 씌워야 돼. 절대값을 씌우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함수의 이제 극대 극소를 따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극대 극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를 여기 나와 있는 fx를 대충 그려놓고, 그 다음에 kx를 잡아요. kx가 이제 뭐 거기 경계가 4잖아. k가 4, 그러니까 4x.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경계가 될 거야. 얘랑 얘가 평행한 이 상황에 이 kx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런 점에서 극대 극소가 발생할 거고, k가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함수가 증가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꺾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점이니까 뭐 극소가 하나 발생은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함수 차원에서 읽을 수가 있게 돼.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을 또 20분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다. 일단 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시리즈로 할 거냐면 4칙 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합성 이 정도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을 얘기를 할 거야. 아까 전처럼 절대값 x, 이가 미분이 불가능할 때 x를 이렇게 곱하면 얘는 미분 가능해져요. 이런 곱하기에 대한 영역이 있고, 이제 더하기에 대한 영역을 먼저 시작을 할 거야. 자 일단 더하기 영역, 더하기 빼기 영역을 볼게. 더하기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이거는 뭐 그래서 문제 안 내. 너무 쉬워서. 자, 이게 중에 미분 가능한 애에다가 미분이 안 되는 애가 더해졌어. 그럼 얘는 100% 미분 안 되는 점이 존재하게 돼. 이건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봐, 이렇게 여기 x는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거 f가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 근데 꺾인 애가 gx가 있어.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애지. 자, 얘를 두 개를 더한다고 쳤을 때 여기 기울기를 a로 합시다. 얘는 플러스 1이라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자, a 참수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나가죠. fx 더하기 gx.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니 이렇게 판정을 하고 싶어. a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a의 오른쪽에 대해서 오는 기울기는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 그러니까 a가 두 개가 쓰이네.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럼 h 프라임의 알파 왼쪽에서 오는 애는 당연히 a 빼기 1이 돼. 이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잖아. a 더하기 1과 a 빼기 1은 절대로 같은 수가 아니야. 그러니 이게 꺾인 점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는 미분 안 되는 애를 제시를 해. 그래 놓고 여기 뭔가 함수를 작업을 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여기 들어갈 애는 미분 가능한 애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미분 안 되는 애가 들어가줘야 돼. 꺾인 애는 꺾인 애로 잡아줘야 돼. 자,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보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꺾였어.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칠게. 이렇게 꺾인 애를 미분 가능한 애로 잡아줄 수는 없으니 여기서 꺾어버릴 거야. 여기 기울기 a고 여기 b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가 이거고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기울기가 이거고,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서 순서쌍을 만들어 버리면 돼. 근데 상식적인 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꺾인 애가 있고 이렇게 꺾인 애를 이렇게 꺾인 애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상식이야. 그냥 봐봐.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기울기가 양수야. 여기 두 개 더하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왼쪽에서 오는 애는 기울기가 음수야. 양수와 음수는 같아질 수가 없잖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이면 보통 위로 꺾으면서 막아주고, 이제 얘가 위로 꺾여 있으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이거를 서로 이제 막아줘야 돼. 그런 정도를
이제 문제 스킬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더하기 형태의 함수에서는 꺾인 애로 잡아준다. 자, 해볼게. 이게 그 예시문항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245번 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쓸게. 이렇게 합시다. fx는 3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최고차 양수. 이 정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f g의 2가 0이다 이렇게 볼까요? 아닌데 g의 2가 0이면 안 되는데 g의 2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까? 자, 이게 가조건 가조건이었고 나조건이 gx는 미분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3차함수를 잡아야 되고 절대값 x가 이게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 딴 거 아니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의 2가 0이 되는 거지. 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gx가 미분 가능하게 해야 돼. 이거를 fx가 양수함수 케이스 나누고 얘도 양수함수 케이스를 나누면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 절대값 함수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을 그냥 생각하고 중요한 점이 0과 2가 이제 포인트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걸 더하기 함수로 봅시다.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두 개가 더해진 걸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죠. 3차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시 3차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꺾인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가야 돼. 꺾여야 돼. 이걸 절대값 씌웠을 때 이렇게 해서 꺾어줘야 돼요. 그럼 2는 어떻게? 3차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돼. 여기서 이게 꺾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꺾인 점을 얘가 막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중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 절대값은 근에 대한 얘기고 근을 진짜 잘 다뤄야 돼. 절대값 나오면은 근만 인식해도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어. 이게 자 그래서 꺾인 점을 꺾인 점으로 막아준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점을 이렇게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2에서 근이니까 이거는 이제 근 하나짜리는 안 되고 뭐 이걸 3중근 이런 것도 또 파악은 해봐야 돼. 이게 3중근이 되나? 3중근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지. 얘는 미분이 가능한데 여기서 0에서 꺾여 있으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 fx는 근이 0과 이거의 제곱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f'0이 이제 1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꺾이면서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에 있는 1과 마이너스를 커버해주면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어쨌든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더하기에 대한 부분은 이 꺾이는 점 이런 점들이 다 근으로서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지. 이런 큰 줄기만 알면은 이게 뭐 이제 어려운 형태로 뭐 이렇게 변칙적으로 나와도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자, 245번은 집에서 해보시고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절대값이 3개잖아. 난감하죠. 걔네들을 잘 막아보세요. 그 다음에 방금 이 문제를 확장하기 248번에 이거를 이제 정말 잘 풀어봐. 248번 얘를 잘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힌트만 줄게요. 249번도 되게 중요한데 249번은 힌트만 조금만 줄게. 그러니까 249번 같은 애들은 이제 뭐 한 되게 오래되기보다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이 정도면 30번에서도 좀 어려운 편이거든. 근데 요즘에도 나오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절대값이니까 근을 인식을 하시고 최고차의 개수가 자연수 n인 4차함수 gx예요. 그러니까 gx가 n의 x에 대해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fx는 그림 그리는 건 별거 없죠. 0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이걸 절대값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f x가 그려질 거고. 아예 x는 0에서 문제가
꺾여 있습니다. A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고 GA가 가족권에서 GA가 0이에요. 근이야 또. 4차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근이야. 계속 근을 인식해. 자, fx 빼기 나 조건에서 fx 빼기 f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그냥 써볼게요. x, ex, fx 썼고 여기에다가 gx를 집어. gx에 2의 gx 얘가 미분 가능해. 됐죠? 이거 되게 쉬워. 포인트만 알면은 자, 요 놈은 x는 0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치? 꺾여 있어. 그럼 요 놈도 x는 0에서 꺾여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요 놈은 항상 양수잖아. 양수니까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꺾이는 거는 요 놈이 이제 꺾이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G0은 0이 돼야 돼. 여기서 0에서 꺾였으니 여기서 G0은 0. 오, 이거 뭐야? 그러면 G0은 0이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돼. 사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근 하나짜리. 근이면 근이 하나짜리.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거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A라는 점에서 또 근을 가져야 돼. GA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GX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A에서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여기서 다시 또 근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절대값이 적용이 안 돼. 안 돼요. 근 두 개짜리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어떻게? 근 세 개짜리로 가야 된다. 답을 거의 다 알려줘갖고. 이거 어쨌든 집에 가서 좀 다시 해보시고. 자, 그래서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근이 하나니 두 개니 세 개니 이게 교육 과정상 핵심이야. 그래서 뭐 해석이 안 되더라도 뭐 근을 적당히 때려 찍을 수 있으면 돼요. 자, 뭐 요 정도만 힌트를 주고 집에 가서 한번 잘 풀어봐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250번, 251은 이게 너무 세서 문제가 이거는 할 사람만 해. 할 사람만 하시고 자, 그럼 다시 244번을 또 해볼게요. 이 244번이 사실 진짜 사연이 많은 해거든.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은 꽤나 어려운 문제야 이게. 일단 볼게. fx가 2에 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gx가 100에다가 절대값 fx를 준 다음에 시그마 k는 절대값이 난리가 났잖아. 이게 f의 x의 k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되네. 정확하게 2015학년도 수능인데 이때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 되게 무섭죠? 1등급 컷이 100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30번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틀려버리면은 그냥 1등급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보통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준킬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3점 같은 4점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4점이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보통 이제 6평, 9평 보면 96점이 1등급, 92점이 2등급, 88점이면은 3등급, 84, 80 이 정도가 이제 4등급 이렇게 됐었어. 너무 쉬웠어. 근데 갑자기 수능 날 얘 뭐 난이도 조사를 잘못해갖고 1등급이 이제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수생들이 엄청 많이 생긴 해였는데 뭐 내가 아는 학생들도 설마 이거 뭐 30번 틀리면은 30번 하나 틀려도 뭐 1등급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난리가 났던 그런 해야. 자, 요걸 해결하려면 이걸 실제로 수능날 풀어온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 그 전에 이걸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 뭐 그냥 별거 없어요.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n은 4일 때를 그냥 이렇게 써서 한 3 정도 가면은 느낌이 딱 와. 그렇게 해서 풀어냈어,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내신 문제도 있고 쌤에도 이게 뭐 막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그 태도? 이거를 처음에 딱 느꼈을 때 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공포심 있죠. 그 공포심의 입장에서 얘를 푼다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제일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안 해봤다면 이거 이렇게 꼭 해보세요. 나도 귀찮아서 잘 안 해. 근데 너희들은 해야 돼.
근데 나는 뭐 이게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에 따라 갖고 뭐 인생이 걸리지는 않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그냥 뭐 1, 2, 3, 4 숫자를 집어넣는다. 자, 일단 함수를 그려봅시다. 요 함수 f의 x의 1 이렇게 된 애는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0 만들어내는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근을 찾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양수음수 나눠지잖아. 근데 f의 x제곱 여기다가 이제 k의 1, 2, 3, 4 숫자가 들어간다면은 x제곱이 됐을 때는 2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없어. 전부 다 양수야.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양수. 근데 또 f의 x세제곱이 되면은 2의 x세제곱 더하기 1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값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거랑 대형은 같은 거야. x세제곱 여기 x세제곱이 들어가도 대형이 같아요. 그러면 얘를 절대값을 그냥 분리시킬 수가 있지. 절대값을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경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여기 양수 얘는 전부 다 양수. 그러면 100 그냥 뭐 쓰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시그마는 이제 분리해. 마이너스를 하고 f의 x 더하기 f의 x제곱 f의 x세제곱 전부 다 양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fx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뭐 양수니까 그냥 분리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마이너스 x세제곱. 이것도 뭐 푸는 방법이야. 뭐 그냥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안 됐다 실패했다 그럼 다시 이걸로 와야 되고 그걸 해보라는 얘기야. 집에 가서. 자 이제 마이너스 1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구간은 다 이미 미분이 가능하고 x는 마이너스 1만 문제가 생기니 여기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미분합니다. f'x 이거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야 사실은. f'x 2x의 f'x 제곱 3x 제곱의 f'의 x 세제곱 점점점. 자 여기 마이너스 100의 f'x 마이너스 f'x 2x f'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의 f'의 x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같아지는데 얘랑 얘는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얘는 양쪽에서 소거되고 짝수항들은 다 소거가 돼. 짝수항은 다 소거가 되고 홀수항만 남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넘겨버리면 200의 f'-1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끌고 오면 이거 플러스가 되죠. 이거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럼 넘기면은 2배의 f'-1 여기는 3이 들어가면서 3의 f'-1 그러면 홀수만 남아 f'-점점점 그럼 다 한 겁니다. 이거 없어지고 100 그럼 어떻게 돼? 1, 3, 5, 7, 9 어디까지 더해야 이게 100이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돼. 산수만 하고 19가 되거든. 아니 근데 이게 모든 n을 다 구하라. 이게 문제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19까지도 구했는데 뭐지?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되나?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합을 구하시고 그래서 잠깐 고민하면은 이게 짝수항이 날아간 거에서 20까지 넣어도 어차피 20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아내. 그래서 그냥 뭐 함수를 양수음수 나눠서 그냥 뭐 미분 계수 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이걸 하기 전에 요거 꼭 집에 가서 연습해봐. 10분이면 하면 되니까 요 능력을 꼭 갖추세요. 수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저기부터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풀이가 이제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저걸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 그래서 뭐 이거를 성공을 잘 시켰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250번, 251번은 손 한번 대보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